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도 양시장은 흐름이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는 시장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양시장 모두 오늘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있긴 합니다. 어제 시장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량 역시 많은 상태는 아닙니다. 최근 들어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늘어날 조짐이 보이질 않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답답함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내외 변수를 살펴보면 달라진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인데 조금은 소강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면서 시장 상황이 변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이나 아니면 큰 환호성이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믿을 건 실적이다. 실적 장세에서 실적 위주로 접근하자라는 표면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나올 수가 없는 장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호흡들이 필요할지 그리고 시장의 모멘텀이 이렇게 부재한 상황에서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바라봐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를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안을 단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서민 금융정책과는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하고 그 아래에 가계금융과를 새로 두는 등의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국은 분산돼 있던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발굴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계가 우려하는 심야 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산업용 경부하 요금에 대한 업계 우려를 충분히 들었고 이를 반영해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예정대로 연말까지 세우겠지만 전체 산업과 업종별로 전기요금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설과 관련해 SK그룹은 현재 인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한 매체 보도에 대해 SK에 조회 공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인수설과 관련한 보도 영향으로 장중 한때 2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심사에도 DSR, 즉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이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부터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해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DSR을 5개 상호금융권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5개 상호금융권은 신협,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입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2300포인트 위에서 움직입니다. 지금 상승폭 보시면 0.03포인트입니다. 상승폭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보합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잠시 살펴보도록 하죠. 일중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229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2300선 회복합니다. 그리고 2300선 위에서 종일 움직이곤 있는데 상승폭이 좀 미미하고요.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쭉 빠진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이 998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446억 원 파는데 기관 전주체가 팔고요.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많이 파는데 오늘도 연기금이 230억 원이나 지금 매도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674억 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촌 상위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0.11%씩 지금 약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조금씩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올라왔습니다. 127,500원대까지 상승하네요. 6위부터 12종목들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지금 2종목 빠지고 3종목 올라갑니다. 특히나 KB금융이 오랜만에 상승하면서 금융주들 오랜만에 상승폭 가져가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빠지는 가운데 화학주들 최근에 좀 어렵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물산부터 한국전력까지 지금 LG생활건강 제외하고 모두 다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31,900원대까지 2.24%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822포인트대에 거래가 됩니다. 거래소 대비해서 낙폭이 조금 더 있는 상황인데요. 3포인트 정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장 초반에 820포인트대까지 빠졌다가 820포인트는 지지받으면서 위로 올라왔는데 이렇다 할 반등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는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개걸음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어떨까요? 수급 주체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만 삽니다. 지금 양시장 모두 개인만 오늘 매수하고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기관 602억 원 파는데 코스닥 시장은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모두 팝니다. 외국인도 445억 원 매도 물량들 지금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합이고요. 나머지 종목 모두 빠집니다. 신라젠 지금 7만 원 무너졌고요. 메디톡스, 약보합, 나노스도 빠지고요. 바이로메트가 1.8% 하락합니다. 자,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CJNM은 여전히 거래 정지 상황입니다. 합병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가격대로 거래 정지 상황일 거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틀 연속 하락합니다. HLB도 8만 원 초반대까지 어느새 밀려 내려왔고요.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까지 소폭씩 모두 빠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포스코 캠텍부터 슈젤까지 전체적으로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은 빨간불이 조금 더 보이는 가운데 호롱티슈즈는 보합이고요. 카카오멜론은 지금 1,400원 하락합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씩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봐야 될 텐데 어제까지 꾸준하게 상승하던 원달러 환율이 1,124원대 오늘 5원 정도 좀 큰 폭으로 빠져내려가면서 오랜만에 원화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시장 이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뭐 좀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외국인과 기관 양매도 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일단 뭐 거래 대금의 급감이라던가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또 무역 분쟁 이슈의 피로도, 또 우리 위안화 절하 고시 등 뭐 여러 가지로 복합된 요소들이 좀 시장 좀 하락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은 시장 하방은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 후 반등 역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시장 투자자들이 좀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뭐 그 가운데에서 오늘 뭐 업종상으로는 자동차 업종과 철강 업종에 그래도 좀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철강 업종 같은 경우 중국 철강 가격이 7월 들어 반등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에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동차 업종의 경우에는 그간 뭐 주가 조정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따른 뭐 반사수의 기대감이 전일부터 좀 소폭 유입이 되면서 뭐 저가 매수세 유입과 더불어 좀 반등하는 모습을 오늘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오늘 급등을 보이는 종목군 가운데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정부의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조성안 발표 등으로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도 꼽히는 뭐 비츠로시스라든가 뭐 옴니 시스템 등의 급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뭐 비트코인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이라든가 창투사 종목들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투자에 나설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일단 우리 기술 투자, 뭐 비덴트 등이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창투사들 가운데 뭐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든가 그 외 인베스트 종목들의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 오늘장의 좀 특징적 이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슈들은 분명히 더 존재를 시장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볼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5G 관련주들 일단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5G 관련 투자와 통신 장비주의 좀 빅사이클이 시작된 시점이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 뭐 주파수 경매가 끝났고 이제부턴 통신사들의 5G 투자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다가온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큰 틀에서 뭐 최근 뭐 통신 업체들은 LG U+를 제외하고 뭐 화웨이냐 삼성이냐를 두고 좀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이 같은 논란은 곧 5G 투자가 시작된다라는 말로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LTE로 쉽게 인식하시고 있는 4G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과거 통신사들은 대규모 선투자를 좀 진행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이번 5G 같은 경우에는 좀 점진적인 투자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5G 투자 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 스몰셀이라든가 인빌딩 중계기 장비 쪽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 기지국 투자보다는 기존에 있던 그 장비에서 뭐 트래픽 수요를 분산하는 이런 중계기 장비 쪽이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그런 점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 내에서 그래도 선별적인 투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가운데에서는 뭐 5G 무선 주파수 솔루션 제품이 공급이 기대되고 있는 와이솔 그리고 트랜지스터 관련 트랜지스터 관련한 RFHIC를 이런 업종군 내에서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서 일단 업종 내 선별적인 투자를 좀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G 관련주 내에서도 조금 종목을 압축하시는 전략으로 일단 그 이들 종목을 위주로 좀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시장 전략 어떻게 꾸려가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일단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 속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계속 연출이 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답보 상태의 시장 상황은 내일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서도 체감하시겠지만 시장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과 코스피 양시장 합쳐서 약 15조 원 수준의 평균 거래 대금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약 9조 원 수준에 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즉 강세장을 떠나서 어쨌건 시장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거래 대금의 증가는 좀 필수적인데 아직까진 거래 대금의 증가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뭐 시장을 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은 어떨까라고 좀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 하방 경직성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반등에 있어서는 좀 중립적인 모양새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모멘텀 없는 시장 속에서 실적이건 스토리건 아무튼 시장 참여자들의 포커스가 집중되는 업종과 종목 그리고 뭐 종목별 순환매 등을 염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당연히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일단 그런 관점에서 똘똘한 종목 좀 몇 개 추려두시고 뭐 이평선이건 최대한 조정 나올 때 싼 가격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전략 그리고 반등 시에는 좀 분할 매도하는 방식으로 현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조금 뭐 좀 두서없이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단 그간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뭐 전기차 관련주라던가 5G 및 통신 관련 업종 내에서 좀 종목들을 추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 그 이들 업종이 좀 투자하기가 부담스럽시다라고 하면은 그 외에도 업종별로 똘똘한 종목은 한두 개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추세가 견조한 종목들 업종별로 한두 개씩 뽑아 놓으시고 거기 내에서 좀 매수하신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일단 어설프게 바닥권 매수 시도보다는 추세가 이탈 안 하면서 그간의 주가가 견조한 종목들 내에서 골라보시는 전략으로 내일 시장 전략 임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략까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뭐 트럼프 푸틴 대통령 둘이 만난 것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색한 만남이었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한 수 접어줬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과 러시아 이 양국가의 약간 얽히고 설켜 있는 네, 정상들의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절묘한 시츄에이션이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핀란드 헬싱키에서 푸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유럽의 벽화 중에는 둘이 끌어안고 아주 진한 키스를 나누는 그런 그림들도 있었고. 예. 뭐 조롱이었죠. 예.
상당히 어떤 트럼프와 푸틴 간의 뭐랄까요, 밀착된 유착. 거기에 대한 의혹이 깊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두 사람 간의 공식적인 정상회담은 생각보다는 좀 늦었다는 느낌이 들고 같은 날 베이징에서는 또 EU하고 EU 정상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위 의장하고 그보다는 우리가 더 익숙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하고 뭐 리커창 총리 간의 중국 EU 간의 정상회담. 뭐 새삼스러울 건 없죠. 이번이 20번째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고 지금 정덕앵커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렇게 회담 이후에는 푸틴의 판정성이라 할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의외죠, 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약한 모습이었죠. 이거 한번 보시죠. 기사들 이렇게 정리한 그 슬라이드 처음 한번 보시면은 이 절묘한 시점에 일단 또 하필이면 뮬러 특검이 그동안 조용하다가 뉴스에 또 들고 나왔죠. 이 장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예전의 사진이에요. 이따가 살펴보실 사진 대비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 표정과 눈빛을 먼저 한번 보시고 여기서 무슨 뭐 우크라이나 문제 이런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였죠. 뮬러 특검이 12명의 러시아 사람들 거의 뭐 스파이라고 봐야겠죠. 민주당을 갖다가 그때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민주당을 갖다 해킹했다 하는 차원에서 기소를 했다. 그 얘기가 나왔고 또 그러니까 데모크래트 민주당 의원들하고 그리고 존 맥케인 같으면 공화당의 또 중진 아닙니까? 그렇죠. 존 맥케인의 위력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른바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기 위해서 트럼프 케어를 갖다가 의회에 상정했을 때 그때 암 투병 중이었던 맥케인이 기어이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때 투표권을 행사하러 나가면서 의사당에서 이걸 한번 했죠. 소위 말하는 썸다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으로도 막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했는데 그것이 결국 공화당 의원들에게 하나의 트럼프 케어를 무산시키자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졌고 또 그렇게 갔죠. 존 맥케인 의원의 어떤 영향력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면서 나오는 아까 이 기사의 의미는 푸틴하고 정상회담 캔슬해라. 이 정도까지 갔어요. 지금 이제 미국이 여기저기 지금 이전 투구 양상입니다. 우선 미국 정치판 보시면은 이 러시아 게이트 계속해서 뭔가 핵심은 그거 아니에요. 러시아하고 트럼프 캠프하고 유착 관계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 쪽에 뭔가 해킹을 하든지 뭔가 트럼프 쪽을 갖다가 도와줬다. 깨림칙하다. 무슨 뭐 돈 관계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등등의 얘기고 지금 이 기사의 핵심은 법무부 장관이 지금 특검 수사를 갖다 지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강경파에서는 탄핵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번에 헬싱키에서 두 사람이 만났던 첫 이제 악수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사진하고 차이는 뭐죠? 제가 보기에는 제 그냥 개인적인 편견인지는 몰라도 이 트럼프는 지금 푸틴을 갖다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눈을 맞추는데 좀 두려워하는 모습과 얼굴 표정에 조금 이렇게 곤혹스러워하는 면이 있고 푸틴의 표정에서는 이 눈빛이나 이 모습에서 그냥 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래. 이번에는 당신 입장 내가 이해해줄게, 좀 도와줄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사진 해설 가운데에는 이 앞에 메모지와 필기도구도 푸틴만 준비해왔다. 뭐 이런 모습도 이제 나왔죠. 자, 그런 상황이었고 어쨌거나 끝나고 나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이제 비판합니다. 너무 저자세였다 하는 그런 얘기였죠. 특별하게 이제 그건 없었습니다만 양쪽 다 결국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의 개입은 없었다 하는 것 갖다가 푸틴도 트럼프 대통령도 특히나 찝찝해하는 거는 두 사람만이 통역만 이렇게 동석하고 두 사람 다 뭐 영어만 러시아어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통역은 동석할 수밖에 없었지만 배석자 없이 그렇게 또 회담을 했다 하는 부분이 또 이제 미국에서 언론들은 또 찝찝하게 생각하는 거죠. 저 둘이서 뭔 얘기를 했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제 일단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유가를 좀 이렇게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의 어떤 푸틴 러시아의 이제 협조는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만 자세한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뭔 얘기가 오갔을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 북극 곰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저 눈빛 표정 보세요. 이 눈빛이 지난번 거하고 확실히 많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만난 게 뭐 러시아 스캔들도 있었고 두 양국 간의 스캔들 캠프 간의 이야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지금 많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일단은 뭐 북한 관련한 얘기를 풀어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지배적인 게 트럼프가 푸틴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손을 내밀지 않겠느냐. 비핵화에 지금 말을 좀 안 듣는데 당신이 좀 도와줘라. 당신도 좀 커넥션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에 그렇다면 성공에 어느 정도의 열쇠를 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상 이렇게 우리가 순진하게 좀 어린아이 같은 시각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예를 들어 저 휴전선이 열리고 남북 간에 이제 전쟁 걱정 없고 그렇게 해서 이른바 경제 협력이 본격화돼서 그야말로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부산에서부터 출발한 기차가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우리가 비행기 안 타고도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리고 무슨 뭐 러시아산 에너지가 이렇게 가스관을 타고 북한과 우리 뭐 한국까지도 이렇게 그런 세상이 오고 저 북한에 상당히 이렇게 많이 땅 속에 묻혀 있을 그 자원들 심지어 희토류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런 걸 갖다가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뭐 이렇게 접목돼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이 남북 간이 대결 구도가 아닌 평화 구도, 협력 구도 그래서 뭐 통일이라고 하는 부분만큼은 국제 정세의 또 문제니까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같이 해보자 한다면 얼마나 이 그림이 좋겠느냐. 가슴 뛰는 그림이죠. 그렇죠. 가슴 뛰는 그림이고 우리 코스피가 만을 왜 못 가겠습니까? 맨날 3천 타령을 하는데. 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또 과거의 경험이나 생각으로는 진정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주변 강국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데에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어떤 태도 내지는 진정성에서도 우리가 아직까지 제대로 확인이 못 되고 있습니다. 6월 12일 날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지금까지 해결된 거는 사실상 없잖아요. 미군 주의 송환 정도? 글쎄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이렇게 자기 지지자들 모아놓고 수시로 집회를 하는 가운데 그때 대놓고 오늘 200구가 왔다라고 얘기까지 했었어요. 200구가 벌써 왔다 뭐 그렇게 했고 우리 국내 언론 가운데에는 평양 거쳐서 하와이 도착했네 뭐 오산 비행장을 거쳐서 하와이를 갈 거네 이런 소리까지 다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 아직까지 200구는커녕 뭐 그저께 뉴스인가요? 판문점에서 만났는데 거기서도 특별한 아직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 이제 되어가는 것 없는 가운데에 그런 상황이고 북한 문제보다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문제에 있었을만큼은 일단 워싱턴 정가에서 문제되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이 시끄러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잠재우고 가는가 하는 쪽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트위터 뒤져봤는데 조용하네요. 아직까지 뭐 피곤해서 지금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 뭔가 있었더라면은 떠벌릴 사람입니다. 그렇죠. 떠벌릴 사람인데 트위터가 조용한 걸로 봐서는 푸틴과의 회담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한테 미국 국민들한테 나 봐 이번에 이만큼 했어요라고 할 만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금증은 많은데 뭔가 썩 시원하게 해결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만남에 대해서 뭐 세계 만남이다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전혀 뭐 진짜 축제 자리 갔는데 정말 세계 만남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트럼프하고 자주 비견되는 리차드 닉슨 37대 대통령 뭐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탄핵으로 중간에 물러난 닉슨이기도 합니다만 무슨 관세를 때린다든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 상당히 트럼프와 비슷한데 차라리 닉슨은 그래도 냉전을 갖다 종식시켰어요. 이른바 데탕트 시절. 중국과 그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화해로 접어들 줄은 전 세계가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 월남전도 뭐 어쨌거나 지지부진했던 월남전도 끝내고 그 대신 달러와 관련해서는 또 아주 역사적인 또
엄청난 부도를 냈었죠. 예. 닉슨 금태한 정지 이런 것들로 그런 상황인데 세계적 회담이라고 갖다 붙이기에는 이번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뭐 손에 잡히는 건 없네요. 이게 보니까 또 미국하고 중국 관련해서 지금 서로 양국 간의 셈법 싸움이잖아요. 결국에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 가서 구애를 펼친 거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고 중국은 결국에는 EU한테 구애를 펼치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푸틴 대통령도 그렇게 썩 달가워하진 않는 것 같고 그것을 그리고 EU 측면에서도 지금 달가워하진 않는 것 같은데 EU는 왜 중국 별로 이렇게 손 안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뭐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우선 공동성명에서 44개의 합의사항. 그러니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500억 달러의 규모의 관세를 때리라 하다가 2천억 달러도 한번 때려보지라고 하니 시장은 됐어. 거짓말인 거 같죠. 합의사항이 하다못해 대여섯 개 정도라서 무슨 내용인가 한번 관심을 가지만 하지만 뭐 44개 항의 합의사항이 그렇다면 이건 그냥 적당히 사진 찍고 끝난 회담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거는 WTO에 제소하자, 뭐 WTO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무역 구도를 그리고 양쪽 다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은 그건 공통적이죠. 다자 무역 체계로 가자, 자유 무역 체계로 가자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만 원론적인 얘기예요. WTO 제소 지금 나오는 뉴스 가운데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즈가 있는 그 USTR에서 또 WTO에 제소하기를 캐나다, EU 이런 애들, 멕시코 이쪽이 우리 중국까지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 때렸는데 이것도 우리 나름대로의 법 따라서 했는데 쟤들이 보복 관세 때린 거는 이거는 아니다 해서 또 WTO에 제소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모처럼 우리가 요즘 잘 안 쓰는 사자성어죠. 이전투구, 진흙밭 싸움이 되는 겁니다. 진흙밭 개싸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알잖아요. WTO 제소 이 답 없다는 거. 그거 해봤자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몇 년이 걸리고 WTO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들 그게 무슨 권고사항 아니에요? 그거? 법적 구속력이 있겠느냐 없잖아. 말이죠. 네, 그런 식이니까 이렇게 가고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저 부산 사람들하고 고스톱을 한번 쳤더니 부산에서 자꾸 룰이 게임 중에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 정말 황당합니다. 네, 황당한 거예요. 룰이 게임 중에 바뀐다. 지금 미국이 그런 거 아닙니까? 수십 년간 왔던 이 신자유무역 그리고 기조 자체에서 이걸 다 자꾸 자신들이 깨고 근데 문제는 미국이 현재로서는 경제력에서나 군사력에서나 세계 최강국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전 세계는 지금 말로밖에 대응할 수 없는 그리고 핵심은 그거예요. 선뜻 중국하고 손잡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EU가 적이다라고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EU가 중국과 원론적인 합의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이제 미국하고는 적이야. 당신네들하고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리커창 총리가 뭐 지적재산권에 관련해서 좀 더 강력하게 아주 막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나오니까 뉴스에 댓글들 보니까 그 말을 누가 믿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그거 합니다. 결국은 하나의 에피소드인 것이고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초록은 동색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영국에서 건너간 미국이죠. 그렇죠. 예, 청교도들의 후예이기도 하고 같은 또 인종상 영미권 국가 그리고 언어에 있었으나 역사를 있었으나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리 그렇게 티격태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국, 러시아, EU가 우리는 한편, 미국 쟤는 나쁜 애 뭐 이런 식의 구도는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양복 입은 신사고 나는 지금 그냥 반바지 하나 걸치고 뭐 여기서 진흙밭에서 뒹굴어서 옷이 버려지고 뭐 하더라도 이 소위 말하는 미친놈 이론이죠. 닉슨이 구사했던 나는 미친놈이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말로 그렇게 나한테 덤비는 거 말고 뭐가 있겠어. 결국엔 못 덤빌 거라는 우리가 500억 했다면 너도 500억? 그럼 2천억 때리면 너는 칩이 없잖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 뭐 이 싸움은 결국 트럼프한테 달려있는 것 같고 길게 보자면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 전략이 먹혀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도 승리해서 공화당이 계속 하원 상원을 장악하고 가고 심지어 2년 후에 재선까지도 간다면은 우리가 이제 또 트럼프로 어떻게 보면은 한 8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년 전이었나요? 그 트럼프 대통령 된다고 했을 때 캐나다 이민 알아보는 사람들 많이 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8년 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민주당에 사람이 없네요. 현실이 어느 정도 될 수도 있겠다라고 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지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거주자 외화 예금이 역대 가장 큰 폭 감소했다 그러는데 이게 시장에서 유출되고 있는 거잖아요. 돈이 국내 시장에 빠져나가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이 굉장히 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재밌는 기사이고 우리가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이 그림 제가 한번 보시죠. 어느 매체에서 가졌는지 제가 깜빡했는데 매번 밝혔었는데 자 우선 보시면은 이 초록색 선은 거주자 외화 예금입니다. 2016년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보시면은 자 700억 달러 지금 현재는 지난 6월 말 566억 달러 급격히 떨어졌죠. 급격히 떨어져서 한 달 사이에 거의 59억 불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업들이 그중에 한 54억 불 팔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개인들이 한 5억 불 정도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의 환율을 갖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축반전이라고 해놨던 얘기죠. 그러니 이건 좀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1050 이렇게 해서 거주자 외화 예금이 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오히려 지금 이제 거주자 외화 예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환율이 올라왔다. 자,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거주자 외화 예금이 줄어드는 가운데 환율이 올라왔다가 아니고 환율이 올라오니까 즉 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1,100원 아래에서 1,060, 1,080 하다가 이게 1,100, 1,110, 20 이렇게까지 오니까 거주자 외화 예금 갖고 있던 기업들이나 개인들 생각에서 뭐죠? 아유, 이 정도면 팔아도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많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의 시사점은 뭐냐? 현재 시장은 굉장히 투기적으로 달러 롱이겠다. 달러 매수 쪽으로 포지션이 많이 구축되어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즉 여기서 지난 한 달 동안에 거주자 외화예금이 59억 불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단순화해 보시죠.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팔고 싶어서 내는 내고 물량이나 이걸 갖다가 수입 업체들이나 해외 투자가 필요해서 달러를 사는 쪽은 거의 균형을 이룬다고 보시면은 그러면 이 거주자 예금 줄어든 부분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 달러를 사들이면서까지 환율을 1120원대까지 끌어올리는 건 뭐겠습니까? 영내 여기할 것 없이 이거는 환율이 올라야 된다. 원화가 약세로 가야 된다. 글로벌 달러 강세야. 위안화가 약세야. 뭐 주식이 막 위험해. 좀 불안해 보여. 이런 차원에서 산 영내외 투기적 매수세가 이 거주자 예금을 흡수하고 지금 달러를 붙들고 있고 그 얘기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주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못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또 던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 환율이 이런 상황입니다. 일간 차트 지금 한 2시간 전에 차트인데요. 1120원대, 1134원까지도 30원대도 살짝 올라서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제 무거워 보이는 그런 국면이죠. 그런 국면이고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 환율,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하다 못해 이 정도 한 뭐 1,095원, 1,096원 이 정도라도 좀 조정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좀 그래줬으면 우리 지수도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서 한 2,350이라도 60이라도 가보지 않겠느냐 하는데 두 가지 차원만 말씀드릴게요. 위안화가 여기서 더 위로 치고 가느냐. 위안화도 무겁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오랫동안 1.16, 1.17에서 머물고 있는 유로가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는데 오늘 내일 제롬 파월 의장의 의회 정언이 있네요. 그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결국 글로벌 달러의 방향을 갖다가 방향성을 잡아줄 만한 코멘트가 파월 의장 입에서 나올 수 있을지 지금쯤은 한번 나와줄 만한 타이밍은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마지막 질문은 짧게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G2 무역 분쟁은 지금 아직도 뭐 진행 중인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봐도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최저시급 인상 부분이 을과 을의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경기를 또 반증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물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시장을 지금 어떤 안목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미국 증시 좋고 미국 지표 좋고 미국 기업들 실적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요 말씀 미국 먼저 말씀드리면 CNBC 대문 기사입니다. 현재 왜냐 넷플릭스가 지금 장 끝나고 나서 한 10% 이상 꺼지고 있어요. 왜? 구독자 수가 생각보다 적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선 기술주들이 차트만 보더라도 너무 합니다. 이 기사 재밌죠? 오늘 밤 잘못하면은 깔아앉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기술주들이 이거 한번 주목해서 보시고 미국 증시가 그동안 잘 간 거에서 우리가 못 간 거는 정덕앵커 말씀하신 그런 어떤
우리 사회에서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탈원전 정책,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 어떤 정책들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회의론, 이것이 부딪히는 것이 우리 지수와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가 또 일주일 동안 생길 텐데 그 부분을 또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종목 이야기 상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입니다. 잠시 뒤 2부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